오늘은 세 번째 주차, 벤처와 창업가 정신 세 번째 주차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창업가 정신이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창업가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창의적으로 사고하기입니다. 얼마나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미래가 기업이, 개인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창의성이 앞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창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내가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을 할지 창의적이지 않다면 현재 있는 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나는 무엇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부분도 창의성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현재 있는 형태의 업종, 직업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그 밖에 새로운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다 라고 하는 창의적인 부분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런 직업이 정말 가능할까? 라고 했던 부분이 게임만 잘하면 먹고 살 수 있나? 하는 부분에서 정말 게임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 걸 보고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어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해서도 잘 살 수 있네? 하는 부분이 정말 놀라운 변화죠. 그런데 그런 거는 창의적으로 생각한 사람만이 그것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기성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물어보면 스티브 잡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스티브 잡스는 창의력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사물을 연결하는 겁니다. 창의력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일을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면 그들은 다소 죄책감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로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연결시켜 새로운 것을 합성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했어요. 스티브 잡스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혁신의, 창의성의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스티브 잡스도 자신이 만든 거는 여러 가지 자신이 경험했던 거를 연결시켜서 새로운 걸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많은 혁신을 했던 거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컴퓨터를 만들었던 형태이고,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또 했던 거는 여러분들은 알지 모르지만 아이팟이라고 하는 mp3 플레이어가 있었어요. 자, 이거는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죠. 아이팟이라고 하는 거는 스티브 잡스가 했을 때보다 우리나라에서 아이리버라고 하는 mp3 플레이어가 훨씬 더 먼저 성공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던 아이팟은 아직도 쓰이고 있지만 아이리버는 잘 기억이 나지 않죠. 그래도 아이리버도 나름대로 열심히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고품질의 mp3 플레이어를 현재 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나요?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있는 거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던 대표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죠. 그건 뭐죠? 아이폰이죠. 아이폰 하면 간지난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갤럭시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아이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왠지 세련되게 느껴지는 느낌을 친구들이 갖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폰과 갤럭시 뭐가 다르죠? 디자인이 좀 다르죠. 사용하는 플레이 방식이 좀 다른가요? 아이폰이 좀 더 먼저 나왔나요? 그래서 그럴까요?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삼성에서도 아이폰과 비슷한 제품들을 여러 개를 내놨어요. 다만 성공하지 못했죠.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성공을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성공을 시켰을까요? 기능적으로 보면 하드웨어 스펙만 따지고 보면 갤럭시가 훨씬 높죠. 아이폰보다. 그래도 아이폰은 사람들이 선호해요. 서비스적인 측면을 봐도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갤럭시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폰을 선호하죠. 왜 그럴까요? 단순하게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 창의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기계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휴대폰의 비즈니스에 대한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냐면 핸드폰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통신사에 써 있는 대리점이 그 제품을 사다가 판매를 하죠. 판매를 하고 제품을 생산한 핸드폰을 생산한 삼성전자나 애플이나 하는 데는 하드웨어에 대한 판매 마진을 얻게 됩니다. 그쵸?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핸드폰 판매에 대한 제조사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핸드폰을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마진을 얻는다 하는 게 핸드폰 판매, 핸드폰 제조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죠. 자, 그러면 애플은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했을까요? 애플은 핸드폰을 팔면서 마진도 생기고 거기에서 더 뛰어넘어서 앱스토어, 아이튠즈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음악이나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거에서 수익을 얻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삼성은 왜 그걸 못했을까요? 그것을 못했던 이유는 삼성은 통신사가 통신사에다가 납품을 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원하는 조건을 맞춰줄 수밖에 없었는데 스티브 잡스는 그것을 깼습니다. 그 전에 통신사에서는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전화를 쓰는 음성통화료 그리고 문자 이용료 그리고 그 안에서 이용하는 컨텐츠에 대한 수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컨텐츠, 정보를 구매한다든지 아이콘을 구매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신사가 그것을 수입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는 거기에 대한 수익을 주게 되었는데 그 수익을 얼만큼 줬냐 하면 한 10% 정도를 주고 90%는 통신사가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사에서는 거의 값과 같은 굉장히 큰 수익을 내는 형태였죠.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그것을 깨려고 했어요. 어떻게 깼냐 하면 나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한테 수익을 제일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수익을 30%에서 40%만 갖고 나머지 60%에서 70%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한테 줄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사는
이 컨텐츠 수익에 대해서 가져갈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유명한 통신회사 버라이즌이라든지 이런 게인티라든지 이런 데들에 가서 딜을 합니다. 그래서 1위 업체에 있던 업체는 당연히 자기네 수익을 뺏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거절을 하고 2위 업체도 거절합니다. 3위 업체가 마지막이 되었는데 그 3위 업체랑 딜을 했는데 3위 업체는 그 열세를 극복하고자 가입자 수를 늘리고자 스티브 잡스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그 아이폰을 그 통신 미국에 있는 3등을 하는 업체한테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기로 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을 구매하기 위해서 통신사를 옮기게 되는 경이로운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3위하는 업체가 굉장히 큰 가입자가 늘어나게 되고 순위가 바뀌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되게 됐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던 부분은 아이폰을 잘 만든다 하는 거는 직접 만들진 않았기 때문에 제조사한테 맡겼죠. 그리고 그 안에서 연결할 수 있는 수익 모델, 정보 유통망 이런 부분을 새롭게 연결한 부분이 가장 큰 혁신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현재는 그냥 누리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권위, 기존에 통신사가 가지고 있던 권력, 이 부분을 깨고 새로운 형태의 질서를 만들어서 지금은 누구나 앱스토어 또는 이런 마켓에서 이제 누구나 쉽게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자, 이것이 스티브 잡스가 했던 혁신입니다. 창의력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연결을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만 가지고도 큰 창의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것을 만든다 라고 했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담을 좀 내려놓고 쉽게 누구나 쉽게 연결만 해서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거에 주안점을 갖고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론이 조금 길어졌는데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자,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거 그리고 적절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아무리 새로워도 그 시대에 적절하지 않으면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기업가, 창업가에서는 새로운 거를 아주 먼 미래 거를 하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회사는 존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절성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사고와 성격 특성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롭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나 산물들, 거기에 관련된 작품들이나 제품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사고의 산물이다 라고 보아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큰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창의성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런 것들이 신이 사람에게 준 큰 능력이다 라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것은 동물과 같죠. 이것을 뛰어넘어서
새롭게 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 종일 하루에 어떠한 새로운, 어떠한 창의성, 어떠한 부분을 생각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적으로 잘못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는 무질서한 게 창의성이다. 기존에 있는 질서를 다 깨는 게 무조건 창의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올바른 창의성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완벽한 무질서, 완벽한 창의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철학자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기업가에서는 기업의 벤처와 창업가 정신에서는 무질서한 태도, 무질서한 부분이 창의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괴상하고 이상한 게 창의적이야 라고 현실 세계하고 너무 동떨어지게 만드는 것도 또한 창의적이다 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너무 유별난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창의적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런 것도 전혀 창의성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창의성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개인의 창의성이라고 하는 환경이 있어요. 창의적인 환경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성격과 사고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잘 바뀌지 않는 게 성격이죠. 그래서 그 성격이라고 하는 건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 있죠. 새로운 거에 관심도 많고 새로운 거에 대해서 호기심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성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확신. 이거 정말 멋진데. 이거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 또는 이게 옳은 것 같아. 이 길이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한 성격이 있죠. 상상력이 풍부해서 항상 즐겁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상력이 긍정적인 상상력을 갖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만 부정적인 상상을 하면 또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본인의 성격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집착하는 성격 또는 인내하는 성격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독립성이 강한 성격이 있죠. 그래서 독립적인 부분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뭐 다른 사람 다 짜장면 시키는데 나는 탕수육을 시킨다든지 나는 뭐 이렇게 볶음밥을 먹는다든지 자기만이 원하는 독립성이 있겠죠. 모험심, 새로운 거에 대한 모험을 즐기는 마음, 성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새로운 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능력, 그것도 개방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은 젊었을 때는 개방적인 성격이 조금 있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개방적이지 않은 성격으로 바뀌게 돼요. 그거는 많은 경험에 의거해서 경험을 따르다 보니까 좀 폐쇄적으로 될 수 있다 라고 보여요. 그리고 유머감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유머감,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유머감이 나오는데 그 유머감도 성격의 하나의 분야입니다. 자, 이렇게 성격에 따라서 새로운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갖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고의 영역입니다. 유창성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유연하게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융통성,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닫혀있지 않고
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독창적인 능력, 그리고 디테일한, 정교한 능력에 관련된 사고력이 창의적인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발달시킬 수 있게끔, 발전시킬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창의적인 산출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품도 아이디어도 창의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도마를 보셨나요? 창의적 결과물이 만들어내는 거죠. 원래 도마를 하다가 쓸어서 나온 물건들을, 음식물을 담으려고 할 때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요리를 안 해본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리를 해본 사람들은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도마를 이렇게 모서리를 접히게 만들어서 이렇게 담기 편하게 만드는 형태도 창의적인 결과물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창의적인 결과물을 생각해낸다면 이게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주 단순한 데서 창의적인 부분이 만들어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름과 빵을 연결해서 구름이 하늘에 둥둥 떠 있으니까 구름빵을 만들어서 먹으면 사람도 둥둥 뜨지 않을까? 라고 하는 아주 창의적인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고양이의 홍비와 홍시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스토리의 창의적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창의적인 사고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이런 것들이 큰 부가가치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산을 쓰고 다닐 때 어떠한 부분이 개선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나요? 그래서 우산을 쓰고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 비가 많이 올 때 가장 불편한 부분은 앞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앞이 잘 보이고 비가 젖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형태로 한다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면 투명한 우산도 있는데 그러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투명한 형태로 하면 아주 좋죠. 근데 단점이 있죠. 투명한 형태로 하면 우선 사고가 날 확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눈에 띄면 운전할 때 차들이 다닐 때 이게 잘 눈에 안 띄는 것보다 잘 띌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사고에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있는 것이 비 오는 날에는 매우 좋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또 하나 이런 것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전자제품 쓸 때 불편한 게 있나요? 전자제품 쓸 때. 뭐 불편한 게 별로 없겠죠. 전자제품 쓰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밥도 전기가, 전자레인지도 전기가, 커피포트도 전기 포트가 있고, 컴퓨터도 전기로 사용하고, 많은 부분들이 전기로 사용을 하죠. 자, 이렇게 전기로 사용하는 부분들, 사용할 때 불편한 점, 뭐가 있을까요? 그러한 불편한 거를 생각해낸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창의적으로 되는 거에 시발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생활하면서 어떤 부분이 불편하지? 이 부분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자제품 쓸 때 저는 어렸을 때 전자제품을 쓰다가 컨덴서에서 빼려고 할 때 플러그가 잘 안 빠져가지고 손톱을 넣어서 빼다가 손톱이 부러진 적이 있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개선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아이디어 제품이겠죠.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요즘에 여러 가지 형태의 아이디어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 아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는 좋은 생각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부분은 어떻게 하냐 하면 플러그에 구멍을 뚫어서 손잡이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쉽게 빠질 수 있게끔 선을 잡고 당겨서 손이 빠져가지고 끊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안전하게 뺄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이 창의적인 부분의 하나의 특징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유창성. 하나의 화두로부터 많은 것을 연상하고 가능한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유창성이라고 하고요. 자,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관계가 없는 듯한 사물이나 현상들 간의 관련성을 찾고 사물이나 현상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추출하고 속성별로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연상을 해서 새로운 부분을 고안을 해낸 거죠. 발상 자체를 전환시켜서 다양한 관점을 적용시키는 건데 장영실이 홍실이 떨어지는 걸 보고 물시계의 부분을 만들어내게 되죠. 거의 아인슈타인과 같은 능력이죠. 자, 그리고 독창성. 독창성이라고 하는 거는 기발하고 새로운 생각하는 거예요. 뽑기 쉬운 콘센트. 기존의 사물이나 생각을 부정하고 달리 생각하는 거죠. 정교성은 주변 사물을 분리하고 세밀하게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 다듬어지지 않은 생각을 실제적으로 가치를 고려해서 평가하고 발전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과 같은 부분이 이제 정교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었다 라고 예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은 좋지 않아요. 이게 오타가 난 건데 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하는데 이게 미음을 니은으로 잘못 쓴 경우죠. 이런 거는 창의성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소변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이 관리할 수 있을까요? 여성은 잘 모르겠지만 남성은 서서 이렇게 하는 이렇게 소변기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소변을 보다가 옆에 튀기도 하고 그래서 지저분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리를 한 마리를 그려놔서 파리를 맞히는 그런 형태로 하니까 훨씬 더 튀는 게 적고 깨끗해졌다 하는 겁니다.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화장실을 이렇게 무슨 연구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요. 어, 무슨 화장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장실 안 이뻐서 죄송합니다. 근심 걱정이 있거들랑 시원한 배뇨와 함께 이곳에 다 버리시고 즐거운 하루하루 되소서. 근심 걱정 버리는 통.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이거는 각자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넣어서 창의성 있게 만들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창의적인 성격의 특징에 호기심, 처음 보는 사물이나 현상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부분들이고 수시로 왜라는 질문을 해서 궁금증,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에요. 남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궁금해하는 것이 호기심입니다. 자기 확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자신을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상력, 과거나 미래를 상상하기를 좋아하고 불가능한 일이나 불가능한 현실을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인내나 집착,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일에 전념하고 몰두하는 것, 모호함을 견뎌내는 것, 즉 결정을 유보하는 것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거든지 빨리 끝내려고 하죠. 그렇지만 완벽하지 않으면 좀 더 고민해보고 결정을 유보하는 것도 하나의 새로운 창의성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요. 어려운 과제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독립성은 주위의 평가나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험도 떠날 수 있어야 되죠. 모험을 떠난다는 건 두려운데 그거를 직면하고 그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새롭거나 처음 본 상황에 접하기를 좋아해야 되고요. 안전하고 익숙한 상황보다는 위험한 일을 시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방적인 부분도 필요하죠. 다양한 입장과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한계나 제한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자신과 다른 생각이나 태도를 가진 사람과도 어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머감. 장난치기도 좋아하고 유머감도 있고 다른 사람 괴롭히는 것이 유머감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디스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재미있고 위트 있게 넘어가는 그런 거. 어렵거나 경직된 상황에서도 재미있는 생각을 떠올리면 어려웠던 문제도 해결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을 촉진하는 기업 환경은 도전과 몰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신뢰와 개방적이고 아이디어 시간을 제공해주고 장난스러움과 유머를 가질 수 있게끔 하고 갈등과 해소를 해소할 수 있게끔 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요. 논쟁을 장려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창의성을 촉진하는 기업 환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의성 발현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부모님들이 이건 하지마 라고 하는 것도 창의성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뭐는 안 돼 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생각하는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그런 것들이 창의성을 방해하는데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창의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담은 제품이에요. 어때요? 충격적인가요? 자, 이렇게 안전하게 아이가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만든 제품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의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에서 창의적이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창의적인 부분은 매우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오늘 세 번째 주 첫 번째 차에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